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자, 2월 들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급락, 그리고 급등, 그리고 또 급락. 이 변동성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마도 많이들 막막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월의 초반부터 계속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무려 4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은 부지런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6조 2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거세게 출회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버텨주고 있었던 바이오주까지 오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증 시의 간방 공포도 대단했지요.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증시 뒤로 갈수록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섹터를 가리지 않고 종목마다 다 낙폭이 깊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들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좀 볼게요. 정말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나연님과 슈팅스타님 일찌감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네. 별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익내자님께서는요. 출석해요. 주식도 중독, 토마토 랭킹쇼도 중독입니다. 네. 저도 부지런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할 박보검님도 여력이 있군요. 오셨고요. 네. 월요일에 데자뷰를 보는 듯한 오늘이라고. 그쵸. 내일은 그러면 화요일에 데자뷰가 되려나 하는 행복한 생각에 예. 일희일비보다는 일희 저는 미쳐갑니다. 하고 어떻게 읽어야 남기셨어요.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네. 이 시청자분들 반응이 공포로 얼어붙는 단계가 아니군요. 조금 그나마 예. 다행인 거는요. 1시 부근부터 저점을 찍고 네.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미님도 남겨주셨는데요. 랭킹쇼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산맘님, 안녕하세요. 파랗지만 이때가 기회다. 맞아요. 확실히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의 낙폭이면요. 다들 시장의 공포 심리여서 그렇죠. 채팅창에 별로 글도 안 올라와요. 패닉셀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 저희도 진행할 때 웃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분위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셨나 봅니다. 네. 하락의 가능성도 다 예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까지 공포 심리가 나오진 않는 것 같네요. 우리가 또 2월 첫 거래일에 이미 네.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내성이 생긴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날님, 스카이로켓님, 리아님과 우주님 오셨고요. 네. 천년지기님과 마그마님 오랜만에 인사 주셨고요. 네. 이정우님과 ESL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투님은 창호 네. 삼촌 머리 올리니까 급락하는 듯 콧물 흘려줘요 창호 삼촌 했는데 오늘도 날이 포근해서 네. 콧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머리에 올리면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더 힘주고 딱 왔는데 말이죠. 네. 다행히 콧물이 흘러내리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추가 하락은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아니고요.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씨님도 오셨습니다. 네. 깍, 앵커계 최고 엣지. 와,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이군요. 그래요. 느낌 감사합니다. 스타일러 네. 부지앵커. 어호. 그리고 별빛님, 네. 오늘은 한 종목 사서 잘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별빛님이 또 어제 상한가를 경신했던 종목 보유하고 계시지 그쵸. 않았나요? 아니, 별빛님이 요새 보니까요. 네. 말씀해주시는 이야기마다 수익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촉과 기운을 저한테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리고 지금 고래의 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오네요, 아모레퍼시픽. APR이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주, 특히나 소비주에 다시 한번 이제 투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내일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전략 물어보셨어요. 자, 그리고 제리님, 창호행 머리 올렸는데 왜 급락일까요? 급등으로 바뀌겠죠? 그럼요. 역시 지금 하는 그 여러분 말씀마다 끝부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확실히 지난 근 1년 동안 우리가 증시 상승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신뢰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좀 해주시죠. 행복하고 싶어요님께서는 로킷 헬스케어. 얼마 전에 봐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요 종목 올라오기 힘들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웜러브님께서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안녕하세요. 첫 출첵 남겨봅니다. 네, 출석 체크를 도와드렸고요. 프리지아님도 오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ESL님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진단을 해볼 종목은요. 우사랑님의 종목입니다. 코오롱인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6만 500원이고요. 비중은 10%. 현재는 6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어제였죠? 6만 800원까지 갔는데 설마 어제 매수하셨나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오늘은 꼭 당첨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은 되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6만 원 간치는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제 매수하신 게 아니면 아주 오래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더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자, 전문가님, 코오롱인더입니다. 어제 매수가 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코오롱인더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랭킹쇼 시간이 이제 주식에 중독되고 랭킹쇼 시간에 중독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항상 목요일 날 이 시간 되면은 이관욱한테 중독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핵심만 탁탁 집어가지고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인더를 저는 어제 샀으면은 이분은 간이 좀 크신 분이네 이렇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래전에 이 종목을 갖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와,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몇 년입니까? 한 2년 반 넘었네요. 보니까. 2년 반 넘었습니까? 지금 한 3년 넘었습니까?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코오롱인더. 그런데 이 코오롱인더가요. 제가 라스트 찬스 시간에 이 종목을 11월 달에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갔거든요. 어제 제가 라스트 찬스 시간에 이 종목, 그 다음에 안시대 시간에 이 종목을 갖다가 진단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종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더 갈 자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6개월, 3년 기다려가지고 허벅지 막 바늘로 콱콱 찔러가며 꾹꾹 참다가 이제 본전 왔단 말이죠. 그래 이제 본전 오니까 야, 이걸 팔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느냐? 아니죠. 지금 봉이 크거든요. 이번 주에 봉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겠죠, 그죠? 아쉽게도 매수가 아래쪽으로 또 줄 거예요. 아쉽게도가 아니고 아쉽다라는 거는 수익 구간에 조금 더 올라가서 수익 구간에 팔고 밑에서 다시 사서 또 끌고 올라가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참 이게 딱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애매한 그런 자리에 딱 걸려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장대봉이 생긴 자리 여기 보시면은 1월 29일 있죠. 오늘 거래량이 딱 들어오면서 조금 강하게 끌어올렸거든요. 만약에 하단 쪽으로 본다라면은 한 46,500원에서 한 48,000원까지 여기 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이 아니라 한 요 정도 중단 쪽으로 보면 한 5만원에서 5만500원 요 정도가 딱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조금만 더 높게 보면요. 여기 한 52,000원짜리. 그러니까 한 5만500원에서 52,000원 여기가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더 아래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5만500원 이하로는 5만 원 이하로는 잘 안 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5만500원에서 52,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여기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최소 6만 5천 원 이상까지는 보세요. 지금 이게 종목이 보면은 다음 매물대가 어디냐면요. 지금 6만 원 이상으로는 매물대가 없어요. 없고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가야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가야 매물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 이상으로는 열려 있죠. 그죠?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결국엔 6만 5천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막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흔들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흔드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잘 하셔가지고 6만 5천 원 이상에서 수익을 잘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준비해 보시고요. 6만 5천 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 오프닝 때 한 시청자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뭔데요? 랭킹쇼에 중독된다. 오. 그 글을 받아서 네. 이렇게 이관욱 전문가님이 이제 목요일에는 이관욱에게 중독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의 입담이 너무 좋으셔서 야.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이미 중독된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난리 났어요, 지금. 정우님, 사투리 정겨워요, 전문가님. 하면서, 그리고 위에 또, 그 평소에 말씀 잘 안 하시던 분들까지도 특별한 케미님이, 아이고, 전문가님의 화법에 빠져듭니다. 귀팅 하다가 급 들어왔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진행하다가 좀 그러니까요. 터져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낙폭이 상당히 큰 오늘인데도 웃으면서도 방송을 할 수 있네요. 네. 자, 아무쪼록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오늘 힘든 종목들이 많죠? 하나씩 또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별사탕 올리버님도 다들 웃으시니까 기분이 네. 좋다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네. 저희와 함께 좀 기분 풀면서 이렇게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승고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보검님께서는 랭킹쇼는 사실 장르를 따지자면 예능이죠. 그래요. 주식 예능 프로그램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보카도님 오셨고요. 네. 우사랑님 코롱인더 상담 잘 이해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죠. 네, 다음 종목은 ESL님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5,4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오늘장에서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전고점 16,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의 이 하락세를 좀 딛고 나면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인데 이게 팹리스가 뭐냐면은 설계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생산은 안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그런 회사예요. 다행히 작년에 실적은 괜찮았고요. 올해 글쎄요, 반도체 쪽에 개발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주가 흐름은, 이전에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죠.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못 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5,400원 같으면요. 우리가 15,400원의 자리를 한번 놓고 봅시다. 자, 15,400원 같으면은, 우리 여기 위에 한번 봐보세요.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이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라는 게 있는데,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집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저점이 높아지면은 고점도 높아진다. 이게 상승 추세예요.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집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당분간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흔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흔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앞에 여기 매물은 소화가 다 됐습니다.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여기가 15,000원권이네요. 거기는 물량 소화가 다 됐어요. 여기 장대본 장대 양봉 자리 있죠. 여기 대량 거래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작은 거래량으로 뚫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갈까 말까 더 갈까 말까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조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10% 같으면은 매매가 실력이 약간 조금 딸리시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조금 알았다라면 더 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뿐이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이 종목이 추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흐름 자체는 나쁜 건 아니고요.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월봉하고 주봉하고 봤을 때는 조금 눌리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2월 달은 아무래도 조금 눌릴 거예요. 눌리는 구간에서 이게 비중 10%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시장 흔들어 버리면 이 10%도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그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하게 고점을 치고 못 나가면요. 이거 당분간 이번 달 동안 계속적으로 흔들 거거든요. 아래 위로. 그럼 수익 구간에서 있잖아요. 수익 구간에서 팔고요. 밑에 저점에서 다시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막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쭉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부족한데 그냥 적당하게 오르는 그런 시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팔고요. 밑에서 다시 사주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아래쪽으로 아주 아래쪽으로는 주지는 않을 거예요. 준다고 하더라도 한 14,000원에서 14,500원 선 이 정도 선까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서 팔고 그쪽에서 다시 사가지고 그쪽에서 사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중간한 가격대니까 비중은 10%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차라리 14,000 초반이나 14,500원 이하 쪽에서 들어갔으면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이 형태의 추이를 확 깨버리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냅두세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러면 냅두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거래량도 증가를 하지 않고 거래량도 작게 터지면서 이 고점이 낮아지는 상단 추세를 갖다가 돌파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 수익을 조금 챙기세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14,000에서 14,500원 다시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끌고 가시면은 수익이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은 조금 어중간합니다, 자리가. 지금은 조금 어중간하니까요. 오늘 거래량이 감소됐네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또 이 종목은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는 자리인데 조금 움직이면 답답한 자리다. 거래만 뻥 뚫고 그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저 추세를 확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아예 뭐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추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4,000에서 14,500원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14,000원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추가한 거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또 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정리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점검해보죠. 자산주들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SG세계물산과 BYC가 바로 그런 종목들이죠. 20% 안팎의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SG세계물산은 513원, 그리고 BYC가 57,8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랭크가 된 종목은 탈모치료제로 부각된 종목이죠. 현대약품 19% 급등 중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죠. 14,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산주 두 종목들도 다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동입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대동과 대동기업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대동은 13% 오늘 또 끌어올리고 있고요. 12,000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PNL. 이 종목도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GSPNL은 호텔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6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GSPNL입니다. 자, 전문가님, GSPNL 요새 흐름 참 좋습니다.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는데 앞으로 더 올려갈 수 있을까요? 네, GSPNL 진단해드리겠습니다. GSPNL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이 종목 보면은 이 종목은 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이 폭발적이죠. 거의 거래량이 보시면은 한계치까지 터지고 있죠. 아마 장마 감할 때까지 본다라면 더 터질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게, 평소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게 되는 거죠. 평소 거래량을 놓고 보면은 평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8만 주, 15만 주, 18만 주 이 정도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라면 거래량이 10만 주 전후로 터지면은 평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85만 주에 장 끝날 때 보면 100만 주 넘겠죠. 그럼 10배 이상 터졌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한계치까지 터지죠. 한계치까지 터졌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 안 터지면 어떻게 해요? 흔든다, 조정이다. 그럼 이제 답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그때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더 간다 못 간다 결정이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GSPNL 같은 경우에는 주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그렇고요.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 이런 흐름 같으면요. 결국에는 눌렀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4만 한 8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5만 1,300원이네요. 그러니까 4만 8천 원에서 한 5만 1천 원 정도 되면은 아주 좋은 매수 영역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5만 1천 원 이하로 안 준다라면은 5만 1천 원 부근에서 산다라면은 그래도 좋은 매수 타임이 되지 않겠느냐. 자, 추가 상승한다라면 위쪽으로 열어놓고 봐야 될 거예요. 오늘 고점이 62,700원이네요. 그러니까 65,000원 이상 열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GSPNL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GSPNL 또 KCH님도 GSPNL도 고민했었는데 내 것만 많이 안 올라 이러면서 여행주에 대한 진단 요청을 계속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토마토, 참 좋은 여행 진단 바랍니다. 이렇게. 자, 야옹이 날다님도 오셨어요. 네. 지각 출석합니다 하셨는데 많이 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1시간에도 남아있으니까요. 남은 시간을 또 빛내주시죠. 네, 그리고 블루웨일님은 어제 매도할 걸 오늘 너무 떨어지네요. 흑 이렇게 남기셨어요. 참 오늘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네. 후회감이 좀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도 급등이 이어지니까 급락 후에 급등? 우리 시장 또 가나 보다 해서 이제 새로 매수하셨을 분들이라면 오늘 약간 좀 골치가 아프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고식님이 또 지금 시장 상황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현재 1조 8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4조 7천억 원 이번에 또 현물시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코스피가 또 장중 저점을 경신하고 내려가고 있네요. 네, 5,142포인트. 코스닥도 1,100포인트 이제 좀 아슬아슬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홍님의 디어유인데요. 예. 매수가 47,7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에 지칠 때쯤 반등이 나오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디어유가 또 실적 호조와 함께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걸까요? 디어유에 대해서 대응 전략 이관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디어유에 대해서 진단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매매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왜냐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정답을 찾았을 때 그때 대응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47,000원대 같으면요. 그죠? 47,700원, 48,000원 정도로 봅시다. 여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아닐 거고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됐을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지금 하방이잖아요. 이미 하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속임수 흐름이고요. 여기서 하방인데 그러면은 내가 20%를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10%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매도를 했었어야죠. 아니면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가 47,700원 됐다? 그러면 조금 머리 아프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대응을 하셨다라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항상 룰입니다. 룰. 저점에 형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번 투매, 2번 쌍바닥, 그 다음에 3번 짝꿍댕이, 4번 다중바닥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흐름은 뭐죠? 지금 현재 흐름은 짝꿍댕이잖아요. 그죠? 짝꿍댕이 뭐예요? 자, 여러분 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저점에서 보면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봉들이 얼만큼 발생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봉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럼 양봉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건 뭐냐면 자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추가 매수를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겁나가지고 추가 매수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쫄라발이 타가지고 막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와 이거 또 추가 매수했는데 막 주가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을 만드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다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양봉이 많이 발생됐는데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 거래량 터질 때 있죠. 여기 거래량 터질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못했다. 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못했다. 그럼 여기 조정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직전 저점 안 깨죠. 그죠? 그럼 여기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빵 터지죠. 그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주가를 갖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관심 좀 가져줘. 이 앞에부터 계속 관심 좀 가져줘.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노골적으로 따라와. 그냥 같이 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위로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47,700원이 매수가인데요. 이랬으면 이제 수익은 나오겠네요. 최소 5만 원 이상은 수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왔거든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져가지고 조금 흔들거나 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기다리시면은 5만 원 이상 한 번 더 주가를 탁 터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셨다가 추가 매수 못하신 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5만 원 이상에서 매도 관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어유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조금 더 윗방향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어유 엔터주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나 또 오락문화 섹터에서도 카지노주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테마주들이 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딱 그쪽만 맞아요. 유난히 좀 좋은 네.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선미님. 이게 뭐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츤데레 이관욱 전문가님 그래서 그래요. 약간은 까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참 따스한 분이십니다. 네. 이관욱 전문가님과 진단 저희가 훈훈하게 하고 있고요. 종목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네요.
3659님의 포스코 DX 올라와 있고요. 김정님의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위에 보니까요. 특별한 케미님은 내 유일한 빨간불 포홀도 결국엔 우와. 못 버티네. 휴휴 네. 이렇게 남기셨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잘 버티는 맞아요. 거죠. 아직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긴 합니다. 그 위에는 또 다른 포스코죠. 네. 포스코 퓨처 M&S 초코우유님이 또 네. 목표가 30만 원 보고 계시는지 어떤지 문의 남기셨습니다. 네, 우박이님 대부분 주린이들이라 기술들이 부족하지요. 다들 배우는 중입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시길 하셨는데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을 할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은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냉철하게 이렇게 대응하자 교훈을 남겨주시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춤추는 쭈꾸미님의 쭈꾸미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러네요. 네, SKC입니다. 매수가는 11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SKC는 또 오랜만에 다루네요. 그렇습니다. SKC 주가가 비교적 잠잠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건욱 전문가님 SKC 좀 봐주세요. 네. 앞으로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핵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SKC는요, 이 핵심이 뭐냐면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이 있잖아요. 이날입니다. 이게 며칠이냐면요, 10월 28일이에요. 10월 28일 날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고요. 근데 이 10월 28일 날 고점 보시고 그 위로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 여기서 거래량이 작게 터지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10월 말 돼가지고, 10월 중순 돼가지고, 여기가 10월 말이군요. 10월 말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10월 말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장대봉인 거예요. 월봉으로 치면은. 자, 여기 보시죠. 10월 말 되면은 요렇게 봉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봉과 봉 사이에 이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11월 달에 보면요. 여기 갭상승해가지고 자, 여기 갭상승해가지고 있잖아요. 눌러버려요.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그 뒤부터는 거래량이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조정입니다. 뭐냐면 얘는 지금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단발성이에요. 뭔가 어떤 이슈가 떴을 거예요. 단발성으로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주봉의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걸 갖다 참고하실지 어떨지는 여러분 마음이고 저는 이제 구름대 같은 거, 이 일목상의 구름대만 딱 보거든요. 얘가 먹구름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10월 달에 이 주가가 움직일 때 있잖아요. 먹구름 안에 들어갔습니다. 먹구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얘가 어디로 갈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거래량도 안 터지죠. 주가는 조정이죠. 이격 때문에 조정 나와버리지. 시장이 횡보하는데 어때요? 주가는요. 주식은 개별 주식 시가총액 상이든 뭐든 주식은 있잖아요. 시장이 횡보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매수와 매도가 1대1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매수가 2고 그다음에 매도가 1일 때 그래야 주가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횡보하잖아요. 지수가 횡보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매가 형성되는데 보통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지수가 횡보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거래량 없는데도 주가 막 빼죠.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그래요. 프로그램 매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거래량이 많은 종목군들은 몇만 주씩 그냥 확 터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두두둑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약한 것들은 그냥 막 확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대부분 다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금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수익이 크게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깝깝하실 겁니다. 조금 깝깝할 거고요. 수익이 크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건 2월 달까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박스권 흐름을 거쳐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 요 박스권 흐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잖아요. 구름, 여기 구름 보이시죠? 여기 구름. 여기서 중간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강하게 끌어올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 조정 계속 거치다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말이나 3월 돼야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에 시장이 안 좋아서 60일선 이탈하잖아요. 아래쪽으로 밑으로 크게 빼는 자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1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2월 말에 가도 있잖아요. 수익을 크게 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이슈가 타거나 뭔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집중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크게 보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기관 외국인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뜸은 한 번씩 들어오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치고 빠지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SKC는요, 수익 구간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물량을 줄이세요. 30%죠, 비중. 여기 승부 걸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른 거 매매를 하십시오. 비중 줄이시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다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이거는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수익 구간에서요. 아시겠죠? 오늘의 증시기상도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와 함께 경기소비재 섹터가 뜨거운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15개, 그리고 경기소비재에는 무려 37가지의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섹터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요. 오늘 하향 리포트가 7군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 섹터가 흐린 이유, 바로 파마리서치의 영향이 큰데요. 파마리서치 오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건데?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임상 결과에서 R&D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화장품 수수료 등 비용이 일시적으로 대거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리쥬란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그대로라면서 목표가는 6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교보증권은 APR에 대해서 목표가를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맑은 날씨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APR인데요. 앞으로는 유럽 진출과 함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강한 수요까지 증거라면서 상향에 대한 추가 여력 계속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오션에 대해서 목표가 17만 원을 내놨습니다. 역시나 맑은 한 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실적보다는 LNG선의 수주와 함께 선가 상승, 그리고 잠수함과 해양 플랜트의 추가 수주가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아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하향을 대거 나왔습니다. 특히나 56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목표가의 폭도 큰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급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건욱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이 종목은요,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이런 안 좋은 기미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기미가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 중순쯤에 한번 음봉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초에 음봉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이번에 세 번째죠, 그죠? 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쭉 밑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다 투매거든요. 보시면은, 계속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투매가 진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투매가 진정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나올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개미 무덤입니다. 개미 무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세력들이 받아가 주가를 끌어올린다? 아니요. 원래 투매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투매를 누가 유발시키냐면 세력들이 유발시키고요.
세력들이 유발시켜서 개인들이 그 투매를 던지고 그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저점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투매를 유발시키되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반등이 나와도 굉장히 미미한 반등이고 약한 반등에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는요, 리포터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이거 건들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이 건들면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알테오젠도 똑같아요, 여러분. 알테오젠도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이런 거 건들면 안 됩니다. 와, 많이 빠졌다. 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왜냐하면 있지 않습니까? 파마 리서치가 지금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얼마까지 올랐었냐면요. 2020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3만원짜리예요. 이게 3만원짜리. 그런데 70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배가 넘게 올랐던 거거든요. 20배가 넘게 올라온 종목이 이게 뭐 먹을 거 있다고 요 갖다 침을 바릅니까? 여기다가. 침 바르지 마세요. 예? 뭐 여기 가가지고 먹을 거 있다고 여기다 침 바릅니까? 지금 가는 종목 천지백깔인데. 이거는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테오젠, 파마 리서치 이런 걸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드려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예, 좋아요. 그것 때문에 했다? 그러면 짧게 끝내야지요. 이걸 크게, 와, 나 이거 들고 저기까지 가면은 수익 크겠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건들지 마십시오. 아셨죠? 파마 리서치는 매매는 할 수 있을지언정 프로들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은 건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파마 리서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진다쇼의 이관호 전문가님 네. 모시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머라카노님도 간만에 예. 들어보는 천지빛깔이에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천지빛깔이가 경상도 방언으로 아주 많다, 지천에 흔하다.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은데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종목보다는 좋은 종목 선택하자라고 네. 참 쏙쏙 들어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함께 주신 이관욱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파마 리서치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요. 혹시 창호 앵커님 리쥬랑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맞아볼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한 번 맞았는데 네. 그게 이제 피부과 시술에서도 고통의 티어 순위가 있는데 1위죠. 네, 1위예요. 네. 근데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약간 리쥬란을 맞는 아픔처럼 이렇게 가슴이 후벼파지는. 네. 네. 참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흔들림이 나와버리니까 여기 또 과감하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문가 보내드리는 인사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또 다음 출연하는 전문가를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지금 2,500명 가까이 랭킹쇼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출연하실 전문가를 지금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은 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은 안녕은. 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주식시장이 막 200이 올랐다 300이 빠졌다 300이 올라가고 200이 빠지는데 뭐 맨정신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참 이 변동성이 참 예전에는 100만 움직여도 이거 큰일 났다. 그쵸. 이런 얘기가 절로 나왔는데 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이 변동성이 이 움직이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300 올렸다, 300 뺐다가 정말 정신없는 약간 시장이 청기 들어 분명하죠. 백기 들어 그런 느낌. 맞아요. 그쵸. 이렇게 급등 나가는 시장 네. 종목별로도요 이 체감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네, 네, 전문가님.
아, PD가 안 바뀌었군요. 아니, 뭐, 종목 진단하자마자 그냥 막 무디기로 오네. 그죠? 근데 또, 먼저 올라면 2차 전지가 오던 애지 왜 또 해필이면 반도체가 먼저 와? 일단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도 지금만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아이고, 벌써 5개가 바로 묶여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종목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5개 묶음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윤수고님의 원희골딩스부터 알아볼게요. 원희골딩스는 사실 이 로봇으로 그쵸. 부각이 되면서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잠깐 내려와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 모습인데 올라간 것에 비하면 뭐 별로 안 내려온 겁니다. 자, 현재는 39,650원인데요. 지금 윤수고님께서 딱 이 가격에 사셨습니다. 39,600원에 10%에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영웅만님 정말 영웅이시네요. 매수가 7,200원이고요. 비중은 16% 보유하고 계십니다. 와.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덕산 하이메탈 최고가 경신했거든요. 네.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클레어님께서 FST입니다. 48,200원에 5%에 이 가격이면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할 때 따라가신 모양입니다. 5만 원을 돌파했다가 최근에는 쭉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FST 과연 이대로 쭉 그냥 밀리는 건지 한 번 더 살아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텔레칩스입니다. 우상향님의 매수가 15,0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의 텔레파시를 쏘아주세요 하면서 텔레칩스 문의 예. 주셨어요. 자, 그리고 SKK님께서 보내주신 인텍플러스입니다. 이 종목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이 가격이면은 요것도 매수하신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바닥에서 최근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이 됩니다. 현재 17,000원대인데 인텍플러스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작부터 반도체 5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같이 살펴주시죠. 그러니까요, 뭐, 이제 나도 정신도 없고, 여러분들, 이따가 유창호 앵커하고 정수지 앵커가 얘기해줘야 돼요. 요새 나 얼굴이 조금 깨제제하지 않습니까? 괜히 또 이따 뭐 빛이 나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리고 나 쌍꺼풀도 원래 잘 안 지는 사람인데, 쌍꺼풀까지 져요, 여러분. 정신 없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종복이가 내 방송 실시간으로 봐라. 막 이런 얘기 정말 얘기 많이 하는 사람, 4년 동안 얘기하는 사람 넘어갈게요. 지난주 미스터 진단 10,000명 왔어요. 어떤 분이 큰 로봇을 7만 원대 매수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구간에서는 사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매수가가 높아서 걱정한 거예요. 내 말의 중요성 막 얘기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2월 2일 날 이종복이가 비정상적인 시장의 상승은 반드시 폭락을 동반한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로봇이 엄청나게 강했어도 로봇주가 대표적으로 되게 위험한 섹터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익홀딩스 매수한 분.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뺄게요. 여기서 그냥 더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더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로보스타, 아니 성장주. 여기 지금 보면 나는 사실은 2차 전지보다도 여러분 이 종목은 2차 전지보다도 성장주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어제도 내가 신의 한 수 할 때 선익이 얘기했잖아요. 선익이 누구든 선익 시스템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만이 유독 선익 시스템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유창호 앵커 언제 알 거예요. 나는 선익 시스템을 써닉이라고 하죠. 써닉이. 넘어갈게요. 결론. 너무 높은 데서 산 거예요. 나라면 이런 주식 안 삽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종착에 가서는 35,000원대로 밀리니까 나는 현금 확보. 그죠? 그리고
이런 로봇을 사면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이종복이가 밥만 먹으면 얘기하는 틱스 3인방. 그런데 그 틱스 3인방도 지금 매수는 안 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덕산 하이메탈 이분 운 좋은 분. 덕산 하이메탈은 익절입니다. 뭐 가차 없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밥만 먹으면 하는 얘기. 생선의 머리와 이 발바닥은 그들한테 주고 우리는 이 발목 위서부터 요 목 정도까지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면 추가 상승하면 14,000원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거 익절이고 또 하나 얘기해주면 덕산 하이메탈도 이 종목은 원래 덕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나는 7,000원 아래 4,000원 5,000원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했던 주식이 요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한다면 뭐 한 14,000원 정도? 그거 보고 이거 욕심내시면 안 된다. 투차전지서부터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반도체 쪽도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걔들을 장기 투자하면 지금 보면은 내가 좋게 얘기하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날아간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온칩. 포테이토 칩이 아니고 가온칩. 가온칩도 그런 모습 보이다 날아갔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 이런 게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높은 거 사면 안 돼요. 덕산이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익절을 하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요 얘기 한 거고 이제 FST가 이제 하나 걸린 거예요. 이분. 매수가 48,000원이면요. 요 정수리 정말 딱 가운데잖아요. 정수리 중에 최고의 정수리에서 매수하는 이 방법을 내가 회비 낼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내가 회비 드릴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첫 정수리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회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FST도 이종복이가 밥만 먹으면 이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자, FST 2만원 아래에서 얼마나 자주 추천했는지 보여줄게요. FST가 이게 단골이잖아요. 단골 여러분. 단골. FST 2만원대 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거야. 자, 갓종복에 6,000명 결산 19,900원 5글자에 첫 두 글자 F 뒤에 세 글자 ST라는 21,100원에 있는 주식이 있어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응직랜드 하나만 안 올라갔지 FST 초대박, 가온칩스 중대박. 나는 이 가격에서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을 저분은 여기서 2배가 더 올라간 가격에서 산 거죠. 여러분, 내가 FST 여러분들한테 초성 추천하고 했을 때는 이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그죠? 나 이런 사람이요. 이거 너무 높이 샀고요.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5%네요. 이분 진짜 운 좋은 분입니다. 이건 추가 매수입니다. 대신 추가 매수 하더라도 4만 원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자가 많았으면은 아마 이거 좋은 타이밍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내일 미스터 진단이 있으니까 반도체 증 사고 싶으면 뭘 사야 될지 내가 찍어 드릴 테니까 이거 너무 높이 산 거 반성하시고 4만 원 아래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 하시면 운 좋으면은 45,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 말의 중요성 있죠. 오케이. 이거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거나 VOD 보는 분들 이 주식 이쪽 어딘가에서 잘 노려서 45,000원에 팔면 대박 맞죠?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진단을 해주는 사람이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도 칩은 칩인데 이건 발음이 어려운 칩이에요. 그죠? 포테이토 칩만 있냐? 텔레칩도 있다라는 발음과 포테이토 칩만 있냐? 가온칩도 있지. 어떤 발음이 쉬운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주식도 지난주에 한번 진단했던 것 같은데 조금 높은 데서 샀다고? 이런 걸 사야 개인들이 세이프티하게 베네핏을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베네핏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이런 걸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뭐야 또 뭐 텔레파시 뭐
라임 넣은 거예요, 지금. 싫은데, 내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닌데. 자, 어쨌든, 텔레칩스 같은 주식을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리스크가 작고, 한 20, 30% 수익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텍플렉스, 인터플렉스, 인텍플렉스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요게 이제 이 종목이가 13,000원대 있을 때 한번 유심히 봤던 주식이고, 내 기준에는 이것도 5,000원이 올라간 거예요. 저분은 15,000원, 10%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떻게 해요? 익절했어야죠. 전문가님, 저는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선택 존중. 이것은 다소간의 등락 혼조 나올 수 있고요. 16,000원대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감안하시고 거기까지 흐르는 거 싫다. 익절. 나는 거기까지 흘러도 괜찮아요. 더 살 거요. 그 선택 존중.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 넘어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묶음 진단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5개를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호, 지금 또 눈에 띄는 거는 야옹이넬다님이 정수리에서 사는 법 예. 제가 회비 안 받고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다. 요 정수리에서 사는 법에 소위 1타 강사급의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밀은 혼자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공유 안 하기로 해요. 네. 자, 그리고 미나님 오셨습니다. 차고에코님 최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호박.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창호 앵커하고 수지 앵커 왜 나 좀 요새 꾀제제하고 좀 까칠하지 않냐? 좀 뭐 이거 왜 대답 안 하는겨? 꾀제제하지 않으셔가지고. 아니, 그거에 잘 깨지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나만 그렇게 느껴지나? 그리고 나 쉬운 저는요. 남자 아니요.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방송 진단 저기 하고 이런 건 없는겨. 다만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일단 넘어갈게요. 아니, 그 전문가의 방송을 제가 저와 함께 나오는 게 아니어도 네. 잘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요즘에 밤잠 좀 못 이루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도 많이 출렁거림이 있고 하니까 잠을 잘 못 이루고 계시죠? 뭐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랭킹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이렇게 잠도 네. 잘 못 주무시면서 시장 걱정, 또 여러분들 걱정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또 아보카도님은 항상 네. 멋지십니다. 남기셨고요. 자, 그리고 정수리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음 네. 종목 진단 또 묶어서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 전지를 보겠습니다. 자, 5개를 묶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박하남매 엄마님이십니다. 하나기술, 대표적인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하나죠. 매수 가격은 29,8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하나기술 지금 매수가와 현재 주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35,550원이고요. 자, 언제쯤 시원하게 또 가질 수 있을지 하나기술부터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손희철님의 매수가 17,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강원에너지 리튬 관련주 또 여기에 네. SMR까지 모멘텀이 추가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니벌자님의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아닙니다. 에코앤드림입니다. 21,900원에 15%고요. 현재는 2만 원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도 참 최근에 좀 답답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는 좀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은 또 ESS 관련주 신성 ST입니다. 진은영님의 매수가 39,7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셨네요. 네. 자, 그리고 선희윤님의 천보도 있습니다. 79,000원, 30%. 비중도 많은데요. 단가를 낮추다가, 지금 30%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현재는 5만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과연 천보 다시 올라가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묶어봤습니다. 여기도 내용 좀 같이 살펴주실까요? 아름다운 종목들이 왔지 않습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대신 여러분,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쪽 종목들도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아까 내가 반도체 관련주들 진단해 줬을 때 그들이 급등하기 전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일 거거든요. 아까도 뭐 우리 유창호 앵커하고 정수지 앵커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나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 추세 패턴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썽일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성일 하이텍을 우리가 썽일이라고 하잖아요. 썽일이가 이렇게 날아가기 전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걸 잘 기억해야 아우 목이 아파요. 나는 아까도 뭐 이종복 전문가님 멋져요. 나는 수지 앵커한테 뭐 그런 거 읽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으면 기분 좋아? 그죠? 예. 자, 어쨌든 하나기술이 완전 날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추종하지 마시고, 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반도체 일부 주식, 그 다음에 로봇의 일부 주식, 제약주의 일부 주식,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 다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매수 타이밍. 그 타이밍을 어디서 잡느냐. 그게 이 거래량 패턴을 갖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지금 온 주식들은 재무 구조상은 약간의 어떤 2% 부족함은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뭐 하나기술 뭐 어쩌라는 건데 그냥 갖고 가면 되죠. 그리고 이런 주식은 만약에 조금 조정받는다, 이거 1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지. 나는 고쳤어. 똑같은 거예요. 2차 전지 10% 들어가는 거 아니지. 한 20-30%씩 들어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볍게 요 정도 인원 대비는 뭐 35,000원 넘어서 4만 원 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강원 에너지가 이제 그죠? 강원도 아니래요. 난 강원도 사투리는 잘 못 써요. 우리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충청도 쪽에서 제천 쪽으로 가거나 충주 쪽에서 제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강원도하고 비슷해지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권하기에는 애매하지만은 기술적인 패턴이 뷰티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매수가인데요. 지수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현재 위치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사신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데 결국은 그 흔들림은 매수 기회요. 어느 정도 흔들리고 나면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 19,000원 돌파는 일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엔드림을 에코엠드림이라고 얘기잖아요. 이 에코엔드림도 다른 건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주식은 거래량이라는 거를 유심히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에코엔드림은 2025년도에서 이 10월 달까지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죄다 털렸을 겁니다. 그러더니 작년 10월 달쯤에 한번 거래를 세우면서 한 차례 올랐고 징글징글 패턴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또다시 2차 전지 이제 끝났네. 그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주식도 나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털릴 사람들 웬만엔 다 털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반등 주고 눌리고 있잖아요. 이 거래량 패턴이 여기에서 실리는 이 거래량과 여긴 거래량 바닥이 있고 여기에 실려 있는 이 거래량이 여기에 실리는 거래량이 여기 거래보다도 많아요. 그거는 이 가격이에요. 여기서 털릴 사람 다 털어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쪽으로 가겠죠. 에코엠드림, 뭐 내가 봤을 때는 대충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성 ST가 이제 말 그대로 신성, 트롯 가수 신성 말고, 그죠? 새롭게 떠오르는 뭐 이런 걸 신성 얘기하잖아요. 와. 대신 이거는 뭐 나도 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세게 얘기는 못 하겠고, 이 거래량 패턴이 여기서 터져 있고 감소했다가 여기서 터지면서 주가가 뭔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은 이게 실시간 방송의 묘미입니다. 저분은 매수가가 참 이건 정수리는 아니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이비인후과 가는 어떤 그 정도의 매수가. 그죠? 중간 언저리 신공을 발휘하시네요. 거래량과 뭐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가 되죠.
근데 나 쉬운 남자 아니에요. 수지 앵커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도 알려주세요라고 해도 쉽게 얘기 안 하는 사람. 대신 내가 쉬운 남자는 미스터 진단이 쉬운 남자예요. 추가 매수 하셔도 무방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어디서 추가 매수할까요는 시크릿 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거 내가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가격에 오겠어요? 시청자가 몇 명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는 39,700원에 산 거는 조금 짚어라. 3만 원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고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47,500원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이거 한 방으로 이제 끝나는겨. 그리고 보따리 첨보가 아니고요. 할 말이 없어서 얘기한 거예요. 79,000원이면요. 설마 이분 작년 10월달 8만 원대에서 설마 여기서 산 건 아니겠지? 혹시 이거 질문한 분 여기서 샀는지 안 했는지 요거 좀 알려주세요. 예술 중에 예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저 가격에서 산 게 아니고 이쪽 그 가격에서 사서 물린 분이다. 진단이 달라져요. 대신 한번 따꼼하게 침 한번 놔드립니다. 나는 1000보도 10,000보 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고요. 지금은 조정권이지만 결국은 돌아가지 않겠냐.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는 진짜로 이건 안 가르쳐 주지. 어디서 샀는지를 말하면 이야기할 용의는 있습니다. 결론,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단한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죄다. 죄다? 핵진주 중에 핵진주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핵진주가 섞여 있고 좋은 주식이 많아요. 요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묶어서 봤습니다. 여기서 핵진주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또 전해주셨군요. 네, 이렇게 신성 ST 진단하는 사이에 에이미님이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어려운 남자 이종복 전문가님 안 가르쳐준다면서 예. 내일 또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 가시는 겁니까? 내가 아까 안 가르쳐 주지 했잖아. 미스터 진단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지. 네, 그럼 내일 나 쉬운 미스터 남자 진단까지 또 에이미님 지켜보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변화구들을 좀 던져주시네요. 자, 그리고 졸파고 TV님도 오셨고요. 새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랭킹쇼 지금 동접자 수가 벌써 3,000명을 넘어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또 바쁘게 가봐야죠. 네. 다음은 오늘 참 골고루 갑니다. 제약바이오를 함께 묶어서 좀 보도록 하죠. 뒷번호 3196님께서요. 비만치료제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인벤티질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8만 원 약간 넘네요. 8만 2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비중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12월이었죠. 99,000원 찍고 나서는 꾸준히 밀려납니다. 현재는 74,000원대고요. 인벤티지랩 이러다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비만치료제 살아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ST팜입니다. 뒷번호 5026번님의 매수가 16만 3,000원이고요. 비중 역시 동일하네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치국 김님께서 김치국님이시네요. 녹십자홀딩스인데요. 17,500원에 15%입니다. 15,000원 이 위아래로 요 정도에서 진짜 오랫동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녹십자홀딩스 과연 여기까지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G2G 바이오고요. 매수가 88,0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위에 세 종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G2G 바이오는 오늘 낙폭이 조금 큽니다. 각 종목 진단해 주셔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도 봐주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또한 또 여기 랭킹쇼 PD도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 ST팜, 녹십자홀딩스는 뭐 내가 꽉 잡고 있는 주식들이고요. G2G 바이오가 이제 최근 종목인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보다시피 지금 첫 타 주식이 비중이 확실히 좀 제일 많죠. 8만 원대. 애매한 거예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근 제약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기존에
이 시세를 호령했던 이게 또 관심 종목 화면이 좀 뒤바뀌어 갖고 나도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알테오젠, 뭐 리가캠, 뭐 에이빌 바이오 막 이런 거 조금 약하고 펩트론서부터 이쪽 관심 종목이 사라졌군요. 그죠? 그 외 비만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볼게요. 어쩐지 뭐가 허전하더라고요. 요새 종목을 구성을 바꿔가지고 내가 미스터 진단할 때 종목이 너무 날아가가지고 다른 걸로 하다가 그쪽이 날아가 버렸네. 펩트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강한 거 한번 볼래요? 트리온, 셀트리온. 옛날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HK이노엔이 내가 시청자 공약하면 추천하겠다고 영어로 된 제약주 얘기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새 뭐 대웅제약은 밀렸지만은 한미약품이 좀 날라댕기고 녹십자도 흐름 양호하고 해갖고 조금 예전 바이오가 움직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변화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비만이나 이쪽이 이제 작년도에 많이 올라서 올해는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가격이고요. 한 7만 원 언저리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요거 참을 수 있으면 30%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저분 오늘 산 거 같은데 느낌이 딱 82,200원이면은 그죠? 가격이 딱 오늘 아니면은 이날 어딘가에서 산 거 같은데 좀 높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7만 원 언저리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 조금 늦을 수 있다. 좋긴 좋은데 그죠? 매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15% 정도는 뭐 투자하시는 건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15% 내외 정도 얘기하는 거고 ST판 보세요. 저분 16만 3천 원에 샀잖아요. 그죠? ST팜. 설마 에이 아니죠. 이 주식도 보시면은 16만 6,3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매수를 16만 3 에이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이 위치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ST판 보시면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는 10만 원 아래잖아요. 9만 원대, 9만 원대, 9만 원대, 8만 원대, 9만 원대. 모둠 진단하면서 그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8만 원 아래에서 좋게 얘기하고 그죠? 1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잡아주면서 이런 게 이무기가 용이 되는 것. 보통 ST판 보면 작년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랭킹쇼에서도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여기서 따라간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좋은 주식이라 큰 손실은 안 나겠지만은 이거 너무 높이 샀어요. 이거 약간 흐를 수 있고요.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인벤티지 랩하고 비슷해요. 16만 원대로 올라가면은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한테 일단 큰절 하시고 이종복이한테는 절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절반 이상은 줄이라는 강력한 권유를 하겠고요. 사고 싶으면 14만 원이나 그 이하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 요새는 이런 녹십자 홀딩스나 이런 건 유행주는 아닌데 녹십자를 나는 좋게 보는 사람이니까 17,500원. 이분도 설마 그죠? 천마 말고 그죠? 이날 산 건 아니시죠? 15%.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G2G 바이오인데요. G2G 바이오가 이제 요게 그거예요.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뭐 기사 좀 있고요. 근데 뭐 회사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요게 보세요. 신규 등록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번 달이 6개월째. 시청자님들, 이종복이가 4년 동안 신규 주식 하지 말고 특히 3개월 타이밍, 6개월 타이밍, 1년 타이밍 조심하라는 얘기 진짜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조금 어떤 소문 듣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내용 좋은 회사고 기대감 있어요. 그치만은 이제 이 타이밍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주식을 아예 관심을 안 갖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그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주식이나
신규 등록 주식이라는 어떤 이런 맹점과 기술 이전이라는 어떤 호재에서 주가가 양호하게는 움직인다. 그러나 나는 3개월, 6개월 요 정도 신규 주식은 좋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할 때 좀 잘 하시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근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 근데 안 돼. 이거 좋게 얘기하면은 개인들 붙어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3개월, 6개월, 1년 정도에 있는 주식은, 신규 주식은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7만원 언저리, 살라면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리고 올라갈 시 10만원에서 12만 5천원 내외. 이렇게 지지저항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채팅창에 아직도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네. 낙폭을 꽤나 줄이는가 싶었던 우리 시장,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에 이거 좀 저는 처음 보는 숫자인데 외국인이 5조 2천억 원을 팔고 있고 기관이 2조 원 넘게 팝니다.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이 다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정말 외국인과 네. 기관이 던져내는 물량을 개인이 그대로 담아내고 네,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 또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 흘러갈지 조금 이따 이야기 더 들어보겠고요. 종목들을 몇 개 더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과 방산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파랑이님께서 HD 현대마린 솔루션 18만 7천 원에 10%인데요. 이거 전 몰랐는데 최근에 많이 밀렸군요. 오늘도 급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6만 4천 원대. 과연 어떻게 될지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뒷번호 7877번님께서 삼형 엠텍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은 2만 890원에 30%입니다. 이 종목도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셨네요. 현재 14,000원대까지 내려와서 횡보 중인 모습인데 조선 그리고 방산을 함께 끼고 있는 종목이죠. 삼형 엠텍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도 방산주입니다. LIG 넥스원이고요. 뒷번호 9328번님의 매수가는 19만 3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MNC 솔루션도 살펴볼게요. 백님의 매수가 20만 5,500원이고요. 비중도 25% 높습니다. 너무 커서 정리도 못하고 있고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남기셨어요. 방산주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조선방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짧은데 오늘 종목 중에 제일 어려운 묶음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할 소리는 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유창호 앵커가 읽었듯이요. 여러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아까 이 얘기 좀 했던 건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안 던지면 이런 일 안 벌어진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나 증권 전문가 26년 중에 처음 보는 거예요. 돈업되면서 도대체 7조 이거 어서 난 거예요. 그죠? 처음 보는 숫자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지수가 급락할 때는 그죠? 주식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랬는데 내 방송 실시간에 한 번 더만 얘기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종목이가 최근에 1월 말에서 지금 2월 달 언저리에 지금 얘기할 때 저거 짚어드렸었잖아요. 1월 28일도 거래소 개인들이 조 단위로 샀다가 기관 외국인들은 반대로 개인들이 덤비면 그거 팔고 막 그죠?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줬고 내 유튜브에서도 외국인들 이 행태 얘기해줬고 개인들 주식 무차별적으로 매수하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급적인 측면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고 어제 신의 한수에서도 동시호가에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거 속임수라고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보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나는 다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신의 한수를 잠깐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줘 보면은 지금은 이거저거 하지 말고 섹터를 압축해갖고 투차 전지를 맨 앞에 놓고 나머지 섞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온 게 보면은 이제 그 이외의 주식들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거 보면 이미 작년도에 한번 시세 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8만 7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나는 이걸 건드린 게 문제지. 근데 이걸 여기서 매도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부추기게 되는 건데. 자, 다소간의 흔들림 나올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종목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흐를 수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흐를 수 있어 보이고 이런 주식은 반등 나오면은 일단은 좀 그죠? 챙기는. 근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막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 폭락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18만 원 언저리 시청자님. 그리고 15만 원대로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18만 원 언저리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이게 여러분 두산 피어셀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차트 공부가 필요한 거. 두산 피어셀은 이게 이쪽에서 밀릴 때 이쪽이 장이 양호한 타이밍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갈 목표치가 있었던 타이밍에 요게 빠르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지수가 폭등을 해갖고 5,300대까지 왔잖아요. 그죠? 내가 신의 한수 할 때도 내가 본 지수의 최고 목표치가 5,087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수가 꼭대기로 가는데도 못 가는 이런 주식이 지금처럼 지수가 조정받을 때 한번 푹 하고 빠지는 거예요. 살라면 여기서 죽어 내려갈 때 이걸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이런 거 알면 좋은데. 자, 결론.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고 여기서 매도는 좀 거시기 하고 18만 원 언저리로 반등 줄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린 거고요. 삼형 앱텍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나한테 물어본 거 운 좋은 거야. 근데 봤더니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물어버렸어. 그죠? 정수리. 보세요. 28,000원이면요. 참 한숨 나옵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이종복이라도 이거 불가능해요. 다소간의 흔들림 나올 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시청자님 한마디만 해줄게요. 5,000원짜리 주식이 2개월 만에 22,800원에 간 걸 28,000원에 사서 얼마를 먹겠다고. 그죠? 반성 좀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지점에서 10% 들어갔을 때 조금 추가 매수해서 17,500원에 파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은 정말 초보자라는 거 감안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보실래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올라갔네요. 하이닉스도 그렇게 올라갔네요. 여러분 돈 못 벌어요. 저렇게 주식하면 이거는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여기까지 반등이 나와도 이분 전생에 나라고 한 분입니다.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그리고 MNC 솔루션. 요새는 어떤 이런 솔루션 들어가고 막 이런 주식들이 좀 약하죠.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신규 주식이 와가지고 이게 1년 딱 지나고서 이제, 그죠? 매수가 한번 볼까요? 와! 이토마토 페리 시간도 없는데 이런 주식 고르는 거 나가 이종복이라 고른 거 맞는 거죠? 와, 세상에 이거 25,000원이면 여기도 아니고 이쪽이잖아요. 이쪽. 지금 이 다 정수리거든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연말에 사는 거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연초에도 잘 안 움직여요. 이것도 지금 10%면 몰라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솔루션자 들어가는 주식이 요새 약한데 그죠? EPS는 되고 운용사 많이 갖고 있고 인적 분할에서 왔고 방위산업 봐봐. 이것도 방위산업이나 막 그쪽 그다음에 뭐 우주 막 이런 거 막 엮여 갖고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1조. 아유, 이거 좀 비싼 축에 속하는 주식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25% 갖고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흘러내릴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장에 한 바퀴 돌고 반등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15만 원에서 16만 원 언저리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못 살려주는데 비중이 많아서 얘가 만약에 비중이 10%대 정도였으면 살려드릴 수 있는데 시청자님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시간 좀 걸릴 수 있고요. 16만 원 언저리 16만 원 언저리 쪽 그죠? 그 정도까지는 한 2, 3개월 텀을 놓고 봤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2차 전지 쪽은
이 주식이 반등하는 거에 곱하기 3배.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진단해준 이 종목들은요, 정수리 매수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각계각층의 종목들입니다. 다음부터는 저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안 사는 습관을 길들여 보세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고난도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군요. 네. 자, 전문가님, 남은 시간 오늘 오후장의 전략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내 얼굴 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식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내일 미스터 진단에 와서 스트레스 푸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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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복입니다. 네, 자, 벌써 랭킹쇼 오늘 뭐 시간 꽉꽉 채웠습니다. 바로 네.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남은 시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